그날도 도시락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주인공은 김지훈, 27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이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는 그에게 유일한 낙은 밥이었다. 아니, 밥이라기보다 그 도시락이었다. 그 도시락은 2개월 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다. 아침 7시 고시원 문 앞에 놓인 도시락통 하나. 작은 메모지와 함께. 메모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꼭 먹고 힘내요. 도시락은 평범했다. 김치, 달걀말이, 된장국. 딱 할머니 손맛이 느껴지는 정겨운 집밥. 이거 누구지? 그는 처음엔 의심부터 들었다. 낯선 호의는 늘 경계하게 되니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시락은 놓여 있었다. 메모지도 매번 달랐다. 오늘은 고등어를 구워봤어요. 냄새가 좀 났을 텐데 미안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목도리 꼭 하세요. 지우는 어느새 도시락을 기다리게 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 그건 부모님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온기였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는 종종 작은 메모로 답장을 남기기도 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힘나요.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 옆방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 걸 봤다. 하얗게 센 머리, 작은 키. 그 손에는 빈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혹시 도시락 주신 분이세요? 응.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도 산책하는 길에. 쑥스러운 듯 피하는 표정. 하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다. 이분이라는 걸. 그날부터 그는 도시락통에 반찬통 하나를 더 넣어같이 돌려주었다. 이건 제가 해봤어요. 별건 없지만 드셔주세요. 짜지도 않은데 맛있네. 넌 장가 가면 부인 잘 먹이겠다. 둘은 얼굴을 마주치진 않았지만 메모로 소통했다. 고시 생활 속 유일하게 따뜻한 교류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도시락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처음엔 놓치신 줄 알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기다렸지만 문 앞엔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일 있으신 건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옆방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럽게 3번. 똑똑똑.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며칠 후 고시원 주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옆방 할머니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혹시 못 보셨나요? 아, 그분 며칠 전에 짐 다 싸서 나가셨어. 갑자기요? 응, 갑자기는 아니었지 뭐. 한동안 준비하시던 것 같긴 해. 근데 이상했어. 뭐가요? 그 방에 편지를 하나 두고 가셨거든. 열어보진 않았는데. 그날 밤 지우는 마음이 어수선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말없이 사라질 만큼 가벼운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항상 무언가 말을 걸고 싶어 했고 지우는 그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결심했다. 옆방 문고리를 조심스레 돌렸다. 놀랍게도 열려 있었다. 불 꺼진 방, 비워진 서랍들. 하지만 작은 책상 위엔 낡은 도시락통 하나와 봉투가 놓여 있었다. 편지?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속에는 자필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지훈아, 혹시 너는 민수를 기억하니? 민수? 지우는 편지를 든 손을 덜덜 떨었다. 그 이름은 너무도 익숙했다. 어릴 적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 작고 마른 체구, 늘 웃으며 따라다녔던 그 아이. 하지만 민수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사 갔다는 말만 들었다.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설마 아니겠지. 지우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지훈아, 이 편지를 내가 볼지 어떨지 모르겠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었단다.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 눈을 의심했단다. 너는 너무도 민수랑 닮았어. 그 순간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혹시 기억하니? 너희 동네 골목길에서 자주 놀던 작은 놀이터, 그곳에서 민수가 너와 같이 놀고 왔다며 항상 즐거워했단다. 그 아이에게 너는 유일한 친구였어. 하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세상에 없단다. 뭐라고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지우는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용히 다음 줄을 읽어내려갔다. 그날 민수는 혼자서 학교에 가겠다고 나섰어. 그리고 사고를 당했지. 횡단보도 앞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뛰어들었고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단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 시절 민수가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냥 이사 갔나 보네 하고 넘겼던 그 일. 너를 원망한 적은 없어. 오히려 내가 민수에게 마지막 웃음을 주었던 아이였다는 게 고마웠단다. 하지만 그 뒤로 나는 매일같이 후회했어. 내가 조금만 더 민수를 안아주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그 안에 담긴 시간, 슬픔, 후회가 피부로 느껴졌다. 그러다 우연히 널 봤단다. 이 고시원에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 너를 처음엔 확신이 없었지만 도시락을 문 앞에 두기 시작한 날 내가 남긴 메모를 보고 확신했어. 그래, 너구나. 나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려 했단다. 다만 너에게라도 조금 나눠주고 싶었어. 그게 내게 남은 속죄였으니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방 안에 그의 숨소리와 흐느낌만 가득 울렸다. 편지는 마지막 문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떠나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으니까. 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너를 미워한 적 없고 너는 그저 민수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다는 것. 그리고 너의 앞날이 따뜻하길, 밥 한 끼에 담긴 내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란단다. 지우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었다. 그리고 빈 도시락통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아직 미처 닦이지 않은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부르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직접 지었다. 그리고 도시락통에 담았다. 달걀말이, 김치볶음, 그리고 된장국. 마치 그 도시락처럼. 민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이 돼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도시락은 다음 날 누군가의 문 앞에 조용히 놓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도시락을 들고 조심스레 고시원 복도를 걸었다. 자신이 한때 받았던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오늘은 이 방이 좋겠어. 그는 207호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았다. 문을 두드리진 않았다. 그저 할머니처럼 조용히 두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207호 문틈 밑으로 작은 쪽지가 나와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수줍은 필체였다. 지우는 괜스레 웃음이 났다. 그래,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그 후로도 그는 도시락을 몇 번 더 만들었다. 힘들게 끼니를 때우던 고시원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웃기 시작했다. 야,
이거 내가 한 거냐? 이 된장국 진짜 엄마 생각나더라. 하하, 다행이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다. 지우는 가끔 205호 앞에서 멈춰 서곤 했다. 그 문을 바라보며 메아리 없는 대화를 속삭이듯 잘 계시죠? 진짜로 괜찮으신 거죠? 어느 날 고시원 주인 아줌마가 말을 걸었다. 그 할머니 말이야. 내 얘기 많이 하셨어. 정말요? 응, 넌 참 착한 아이라고. 민수 대신이라도 꼭 잘 살아야 한다고. 주인 아줌마 마지막 날 내가 남긴 메모지 하나 들고 가시더라. 이건 꼭 가져가야 한다면서.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짧은 감사 인사가 그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였는지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그는 고시원 근처 작은 복지관을 찾았다. 자원봉사 신청서에 이름을 쓰며 말했다. 음식 봉사 가능한 날 매일이에요. 가능하면 아침도요. 학생분도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저를 살리는 일 같아요. 복지사도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지우는 새벽마다 복지관 주방을 오갔다.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며 도시락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갔다. 그 와중에도 시험 준비는 계속됐다. 지우는 점점 변해갔다. 지쳐 보였던 눈빛은 또렷해졌고 무기력하던 하루는 목적을 찾았다. 나는 왜 이 시험을 준비하는가? 할머니의 도시락이 그 질문에 답이 되어 주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 어떤 도움도 작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낯익은 이름이 들렸다. 아, 저기요 정옥순 할머니 아세요? 지우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옥순 할머니요? 네, 최근에 저희 쪽 도움 요청하신 분인데 예전에도 봉사하시다 잠깐 그만두셨다고 하셔서요. 혹시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요양센터에 계세요. 잠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지우는 곧장 센터 주소를 받아들고 뛰어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떨리고 조급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그는 작은 요양병원 문 앞에 도착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 속에 놀람과 기쁨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너였구나. 도시락 내가 만든 거였구나. 지우는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덕분에 버텼어요. 이젠 제가 해드릴게요. 매일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같이 요양원에 도시락을 들고 갔다. 지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요양병원을 찾았다. 작은 가방엔 늘 직접 만든 도시락이 담겨 있었다. 된장국, 고등어 조림, 달걀말이. 어느새 익숙해진 메뉴지만 그 속엔 하루하루 더 깊어진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요, 고등어가 좀 많이 탔어요. 그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이 맛이 어디 가겠니? 내 손맛이 점점 익어가는구나.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나눴다. 무언의 시간. 그러나 그 침묵조차 따뜻했다. 하루는 할머니가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아, 민수 얘기.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그게 저를 바꿨어요. 미안하단 말을 너무 늦게 전했구나. 전 미안하단 말보다 그 도시락으로 받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다. 지훈이 만들어준 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와 함께하는 시간 덕분이었을까? 한 달 후 지훈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여느 때보다 편안했다.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시험 당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병실을 찾았다. 할머니, 오늘은 도시락이 아니라 합격 기원 주먹밥이에요. 허허. 이거 먹고 붙는 거냐? 당연하죠. 붙어야죠. 민수한테 자랑하려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수도 꼭 웃고 있을 거야. 너 같은 친구를 만나서 행복했을 거다. 지우는 시험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밥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자. 시험이 끝나고 며칠간 지우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복지관과 병원을 오갔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다. 합격. 그 한 단어가 화면에 떠올랐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됐어요. 저 붙었어요, 할머니. 그는 곧장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 할머니, 붙었어요. 정말 진짜 붙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인다. 그 순간 눈가에 맺힌 눈물은 기쁨이었고 안도였고 지난 모든 시간의 결실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메모지를 꺼냈다. 처음 할머니가 남겼던 그 조그만 쪽지들처럼. 민수야, 나 이제 시작이야. 내 목까지 따뜻한 사람으로 살게. 그 메모는 지훈의 책상 위에 놓여졌다. 다시 또 누군가를 향해. 지훈은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요양병원을 찾았다. 공무원 연수 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매일 아침 도시락을 들고 병실을 방문했다. 오늘은 감자조림이랑 미역국이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죠? 내가 해주면 뭘 해도 맛있지. 할머니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몸도 다시 약해졌고 가끔은 지훈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도시락을 보는 눈빛만은 늘 같았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미안하고 무엇보다 사랑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병실에 들어서자 비어있는 침대와 정리된 테이블을 마주했다. 할머니,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젯밤 조용히 가셨어요. 정말 조용하게, 평온하게 마치 미소 지으시듯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꼭 움켜쥐었다. 그리고 이걸 남기셨어요. 꼭 지훈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우는 복지관 뒷마당, 조용한 평상 위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 마지막 편지. 지훈아, 이제는 내 손으로 잘 걸어갈 수 있겠지? 나는 항상 너를 응원했단다. 처음 도시락을 만들던 날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널 바라보며 민수를 떠올렸고 너를 통해 내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걸 대신하고 싶었단다. 지훈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이기도 했지만 감사였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마음이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 마음, 민수의 기억, 너의 온기, 그 모든 게 함께하니까 부디 잊지 말고 누군가의 따뜻한 도시락이 되어주렴. 지훈은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열었다. 그 안에 있던 밥을 한 숟갈 퍼먹으며 중얼거렸다. 맛있어요, 할머니. 여전히 따뜻해요. 며칠 후 지우는 근무지로 발령을 받아 지방의 작은 복지센터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도 그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작은 부엌을 지켰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었다. 이 된장국 너희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랑 똑같다. 그 말씀 제일 듣고 싶던 말이에요. 그는 이제 도시락에 사람의 온기를 담는 법을 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닌 어떤 기억, 어떤 후회, 그리고 어떤 사랑을 담는 법. 밤이면 그는 가끔 메모지를 꺼낸다. 누군가에게 작은 쪽지를 남기듯이 조용히 쓰고 책상 위에 올려둔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그것은 오래된 속죄였고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으며 또 다른 삶을 이끄는 인연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연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다.